그런데 상견례 후 파혼했네요. 10년 전 23살에 지인을 통해 남친을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중간에 싸워서 연락 안 한 적은 있었지만 헤어지지 않고 10년을 꼬박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 남친이 취업하고 자리를 잡고 난 후 프로포즈를 해왔고 그 이후부턴 결혼 준비에 신나 있었죠. 전 남친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셨다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고모가 키워주셨는데 고모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쭉 할머니가 키워주셨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재혼하셨다고 왕래를 안 하는 건 아니었고 2주에 한 번 정도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며 꾸준히 연락하고 지냈다 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던 집과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되면서 토지 보상금을 받아 여유롭게 사셨다 들었고 그 덕분에 전 남친도 여유롭게 자랐다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당시 할머니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매매해 주시기로 하셔서 돈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친을 오랫동안 봐왔기에 반대 없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3주 전에 전 남친 어머님과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단 예물 없이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서운하다고 다이아 세트를 해주고 싶다 하셔서 만났던 거였죠. 계속 우리 아들 조건이 딸리는데도 결혼해줘서 고맙다 하시기에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결혼 전에 땡땡이도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서 그냥 가까운 친척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전 남친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나중에 얘기하자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뭔가 눈치를 채신 건지 알았다고 하면서 화제를 돌리셨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어머님과 헤어지고 난 후 전 남친한테 땡땡이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계속 머뭇거리며 얘기하지 않길래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실 중증 장애인인 여동생이 있다네요.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시설에 있는 상태이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머님과 같이 가서 보고 왔답니다. 그걸 10년 동안 얘기를 안 한 거였죠. 그동안 어머님을 만난다고 할 때마다 뭐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영화 봤다거나 차를 마셨다 하니 그런 줄만 알았었죠. 게다가 어머님이 재혼한 줄 알았었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동거만 하셨더라고요. 같이 사셨던 분이 갑자기 아프다 돌아가셨는데 돈이 좀 있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많이 증여해 놓기도 했고 남아있던 재산도 자식들이 나눠가지고 어머님께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5천만 원만 주고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혼 관계였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와 어머님이 같이 살기로 했고 당장 생활비는 아니지만 동생 병원비를 전 남친이 내기로 했답니다. 그동안은 어머님이 내셨는데 이젠 그럴 사정이 안 된다고요. 전 남친은 이 모든 걸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동생이 있다는 말을 안 했었기에 이제 와서 얘기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님 얘기도 결혼하고 나중에 하려고 했었다네요. 그러면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마음이 안 좋았지만 고모도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같이 살 수 없었는데 엄마가 할머니와 같이 살면 걱정도 덜고 좋을 것 같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걸 속였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과 한 달에 한두 번씩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 감쪽같이 속인 것도 모자라서 이미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생 병원비가 들고 할머니의 어머님까지 부양해야 되나 하는 건 둘째치고 그 모든 걸 숨기고 결혼해서 행복하자며 미래를 꿈꿨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파혼하자고 했네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 엄마는 알아 누우셨고
아빠는 화나셔서 매일 술을 먹으며 길 가다가라도 만나면 가만히 안 둔다. 눈에 띄지 말라고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전 남친은 매일 연락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고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어머님, 고모님, 할머님의 친구들까지 연락을 해오는데 다들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는 겁니다. 속인 건 미안하고 잘못했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냐 하면서 회유를 하다 돈 많이 들까봐 그런 거면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며 저를 달래기도 합니다. 하다 어머님은 다 죽으면 결혼할 거냐 하면서 울기도 하시고요. 저도 10년 연애와 결혼이 이렇게 끝나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하니 더 미칠 지경이네요. 이제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크게 생각해서 파혼한다고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제 생각이 너무한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장애가 유전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었는데 댓글을 읽고 난 후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청첩장만 돌리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은 미루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싶어요. 남친 쪽에서 집 매매 잔금을 낼 예정이었고 오래 살려고 제 마음에 들게 리모델링 하기로 한 건 제가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전 남친 차를 바꿔준다고 계약도 해놓은 상태였고요. 다행히 혼수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하기로 해서 견적만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저것 취소하려면 돈도 시간도 많이 들어 손해가 있겠지만 얼마가 들던 간에 인생 수업했다 생각해야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무리 그래도 10년은 아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슬쩍 흘리게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정신 차리고 속였으면 10년 동안 모를 수가 있겠나요. 보통 독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알았다면 별 문제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만나는 시간 동안 그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할지 대화도 충분히 나눠볼 수 있고요.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10년이나 숨겼다는 건 심각한 잘못입니다. 만약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뭔가 일이 생기면 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처리하는 것만 도와야 하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건 님을 동반자로 여긴 게 아니죠. 사소한 일이라도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다시 신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속이나요? 본인 가족을 없는 듯이 숨기는 결혼 상대자를 어떻게 믿나요? 거기다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할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요. 파혼 잘하신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끝까지 여친 모르게 숨기고 사기 결혼하려다가 들킨 거잖아요. 저 남친놈 엄마도 자기 아들 장가 못 갈 거 구제해줘서 고맙다 했었는데 파혼당하니 전화하고 매달리는 거고. 그 전 남친놈 아주 무섭고 소름 끼칩니다. 네 번째. 10년을 속인 건데 그 사람을 뭘 믿고 결혼하겠나요? 빚이 있어도 네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다. 직장을 잘려도 네가 신경 쓸까봐 말 안 했다. 이럴 것 같은데. 조상이 도왔네요. 결혼 전에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도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이 있는 누나라서 연애 때 무조건 먼저 밝혔습니다. 8년 연애해서 결혼했고요. 그 남자분은 너무 긴 시간을 고민했네요. 연애 중반에라도 얘기를 꺼내지. 뭔가 제 입장에선 남자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 떳떳하지 못했을까 싶기도 하고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나 싶고요. 결론은 저도 쓰니 입장이면 헤어질 것 같습니다.
10년을 속였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